다음은 보건위생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영 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발언소 나오셔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입니다. 안성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열린의회 바른의정 실현을 위하여 매일 수고하시는 정천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납부한 과징금과 운용자금 예치금, 이자 수입 및 도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며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사업과 식품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75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상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3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653만 4천 원이며 당해년도 조성액은 1억 8,596만 원, 당해년도 사용액은 2억 1,150만 원으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09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7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익과 지출액은 4억 8,956만 1천 원이며 당해년도 수익과 지출액은 5억 249만 4천 원으로 1,29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증가 항목은 보조금 608만 원, 예치금 회수 685만 3천 원, 이자 수입 4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 증가 항목은 예치금 1,54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익 감소 항목은 기타 수입 400만 원, 지출 감소 항목은 비융자성 사업비 2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78부터 79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800만 원, 과징금 반환에 400만 원, 과징금 수입 1억 4,600만 원, 도비보조금 2,796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3억 1,653만 4천 원으로 총 5억 249만 4천 원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80에서 83쪽까지 지출 계획입니다. 여유자금 일반 예치금 2억 9,099만 4천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해 반환금 800만 원, 과혼합 과징금 반환금 5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사무관리비 4,610만 원 및 공공운영비 600만 원, 민간 경상사업보조 2,17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5,840만 원,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1,280만 원 및 공공운영비 300만 원, 기타 보상금 5,050만 원으로 총 5억 249만 4천 원입니다. 84쪽부터 8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좀 물어볼 게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거라서 일단 두 가지만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78페이지인데요.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에서요.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중에서 과징금으로 수입 내역이 1억 4,600 정도가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어디에서 오는 수입이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반 식품위생업 이제 위반업소들이 그 내는 벌금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총괄해서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과징금은 일반 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오나요? 아니면 아니, 그건 기금 아닙니다. 통장으로? 별도로다가 받아가지고. 그럼 받는 거는 기금 통장으로 받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럼 시도비 보조금이 오는 게 보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한 네 가지 정도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네네. 이게 대부분 이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외에는 지출 계획을 보니까 그 11호만, 그러니까 기금으로 안성시 식품진흥 기금으로만 나가는 것들이 한 얼마 정도가 될까요? 일일이 제가 계산기를 두드릴 수가 없어서.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도비 보조금 받는 거 말고 안성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기금 사업이요. 기금 지출 사업.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위생관리팀장 정선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출이 지금 도비가 지금 2,796만 원, 한 5.5%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4,740만 원 정도가 지금 시비 부담금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럼 한 94% 정도는 네네. 시 기금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음식점 81페이지예요. 위생 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이 도비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도비하고 시비가 이제 4대 6의 네, 비율로 맞습니다.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지원을 할 때 지원되는 대상이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시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도로 추천을 해가지고요. 도에서 확정을 해주겠습니다. 아, 일단 그럼 안성시에서 조사해가지고 도에다가 올려서 도에서 선정을 해주습니다. 그 선정한 게 21개소가 네,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럼 이 21개소를 그 선발을 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십니까? 저희가 모집 공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외식업 지부에 저희가 신청을 공문을 띄워서 신청 수요를 먼저 받았습니다.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선착순이긴 한데 그 정보를 못 받으실 수도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위생업소라고 지정이 된 곳들은 다 관리가 잘 되고 있을 거고 네. 나머지는 이제 열악한 부분일 텐데 과연 이 열악한 부분들도 그분들께 이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인데 담당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저희가 이제 이게 하는 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한 작년 10월 중에 도에서 그 신청에 대한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먼저 하고 21개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다가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좀 21개소로 하고 점차 좀 홍보랄지 이런 걸 좀 확대를 해서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늘려볼 계획입니다. 네, 이제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저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하는 지출 사업보다는 좀 더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 또 저기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시비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기금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징금에 대한 거를 재사용을 할 수도 있고 도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분들은 사실은 좀 더 열악한 부분들한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계획하실 땐 그것 좀 잘 네.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네, 이관실 의원님 더 하세요.
네, 이어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떤 설비를 갖다 개선하는 비용이 되는지요? 식품안전팀장 조양숙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된 7개소에 냉장이나 냉동시설 설치 비용, 식기 등 소독 설비의 설치 비용, 위생덮개 구입 비용, 화장실 개보수 등입니다. 화장실 개보수까지 들어가요? 네. 그럼 지금 350만 원이 그러면 몇 개의 시설이 지금 받게끔 되는 건가요? 업소당 50만 원 지원입니다. 아, 그럼 업소당 5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50만 원을 가지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지출하시면 되시는 네. 거네요. 그러면 이 업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고 계세요? 업소는 2013년도에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판매 현황이 이제 시설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립 판매업소 대상으로 이제 고열량, 저열량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 중에서 7개소가 선정이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서 23년도에 재지정을 하면서 24년도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게 한 몇 업소 정도 있는 거예요? 7개소입니다. 7개소를 그러면 24년도에 이 기금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럼 내년 25년도, 26년도에도 계속 이루어지는 계속 사업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곳이 다른 데가 이제 우수 판매 업소가 더 신청을 해서 이제 늘어난다고 하면 그럴 확률은 있지만 이제 늘어나지 않고 이 개소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제 연달아서 지원은 안 합니다. 연달아서 지원이라는 건 같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같은 사업을 업소에. 다른 사람한테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냐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지정돼 있는 업소들 있잖아요. 업소들이 있으시면 업소 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소 리스트하고 받으시는 비용하고 어떤 물품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서나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리스트 첨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그거 21개라고 그랬죠? 저기 아니요. 21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정된 업소가 21개 업소. 21개? 네. 환경 개선 물품 지원하는 데는 또 20개소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사업이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데 주는 청소 거예요? 사업하고 별도 사업인데 20개 업소는. 한 몇 군데나 되죠? 위생등급제. 위생관리팀장 정선심입니다. 네. 10월 말 기준으로 126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저기 농업정책과에서 쌀 지원조례 들으셨나요?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이 왔었습니다. 지정업소 예. 했는데 네, 지정업소에 홍보 좀 부탁드린다고 그런 네. 문서가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황 의원님 안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70억 9,294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611만 5천 원 대비 4억 1,31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사업비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예방접종, 의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억 8,75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염병 대응 사업비 4억 4,796만 8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항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243쪽에 청사 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청사 관리 및 조직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총 6억 5,6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8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용역비용 등 사무관리비 1억 2,2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사 난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3억 1,2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에 노후된 승강기 교체 및 옥상 방수, 누수공사 등 보건소 환경개선공사 시설비로 총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무인민원 발급기 및 조직 개편에 따른 가구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246쪽 의료 취약지역 의료 지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지소, 진료소의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3억 8,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248쪽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5,000평방미터 미만의 의료기관 및 숙박업소 34개소에 대한 안전위해 요소 실태조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250쪽에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생물테러 대비 모의 훈련 실시를 위하여 경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수막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 원 및 모의 훈련 행사 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252쪽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 보조 사업으로 지역 재난 등 각종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신속 대응반 직원 교육 및 현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254쪽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은 범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256쪽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은 관내에 설치된 내구년한 초과한 자동 심장 충격기 교체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5,6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258쪽 응급환자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민간 이송단 위탁 운영비로 사업 대상자인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과 연계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송 지원비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260쪽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질 제고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지역 응급의료기관 2개소를 대상으로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262쪽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운영 사업은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에 따른 인건비로 의사 2명, 간호사 1명, 행정직 직원 1명의 인건비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264쪽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 협력약국 운영 지원 사업은 야간 진료 협력약국 운영에 따른 근무 약사 인건비 지원비로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266쪽 의학 서비스 관리 강화 사업은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및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268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은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를 돕고 성매개 감염병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에이즈 진료비, 에이즈 및 성병 진단 시약 구입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7,4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70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검진사업비, 역학조사 여비 등 5,607만 6천 원을 국토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72쪽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지원은 결핵 의심 환자 진단 검사비로 질병관리청 예산 과목 구조 개편에 따라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서 별도 고시되어 국토비 내시에 따라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74쪽 한센 피부병 검진 사업은 한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76쪽에 한센인 의료 지원 사업은 한센병 환자의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과 합병증 치료에 따른 진료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78쪽 예방접종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접종 홍보와 약품 구입 등을 위해 6,2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80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로서 어린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린이 인플루엔자, 임산부 인플루엔자, 성인 예방접종 등 27억 9,301만 4천 원을 국토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82쪽 감염병 예방사업은 감염병 발생 예방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예방물품 구입비 등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84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접종 시행비로 국토비 내시에 따라 5억 6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86쪽 임상병리실 운영사업은 임상병리실에서 배출되는 폐수우탁 처리비,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4,2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88쪽 의료 관련 감염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은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감염관리 기술 지원 및 예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90쪽 감염병 대응 사업은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활동 사업비로 코로나19 방역 및 선별진료소 의료인력 인건비 등 5,260만 6천 원과 의료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감염병 대응 방역물품 구입비 1천만 원으로 총 6,8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92쪽 질병 모니터 요원 교육은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질병 모니터 요원을 지정하고 교육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94쪽에 방역 소독 사업은 감염병 매개체인 유해충을 제거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역 소독 인건비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5억 3,5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97쪽 위생관리사업은 위생업소 위생용품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감시원, 지도점검 활동보상금 등으로 1,40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99쪽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사업은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비 등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8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01쪽 식품안전지도 관리사업은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 폐기물 누탁 처리 수수료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03쪽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체 수거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05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당관련 운영사업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어린이 전당 관련 활동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07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식품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09쪽 상수도 요금 지원 사업은 모범 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11쪽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 사업은 부적합한 위생용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수거 검사 비용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13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로 예방접종실 공무직 1명의 인건비 5,5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15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결핵관리요원 공무직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의 인건비로 9,22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설명서 317쪽, 319쪽으로 행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보건위생과 기본경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의원님. 네, 6억 5천만 원 원래 예산인데 네네. 이 매년 이렇게 이제 드려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이제 추경에 2억 5천만 원 반영했고 이제 내년부터 6억 5천 이제 해마다 그 정도 수준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 2명, 간호사 1명, 행정 1명, 네, 인건비가 6억 네. 5천이고 네. 이게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건가요? 거의 전국에서 처음 사례입니다. 첫 사례가요? 예, 거의 경기도에서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이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야간 진료에 대한 야간 진료하시는 그 네 분에 대해서만 인건비입니다. 이 야간 진료에 딱 이 네 분이 네네. 근무하시는 거.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네 분에 대한 인건비가 네. 야간 진료에 대한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죠. 네네.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야간 진료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의사가 저희 안성도 좀 그 근무하기 예, 기피하- 근무하기 어려운 여건이라 이게 안성병원에서 지금 이게 공고 자체를 한 거의 1년 이상 공고를 했더라고요. 의사를 네네. 이제 충원하기 위해서 이제 1년 이상 공고한 결과 이제 겨우 2명을 지금 채용해서 10월 18일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안성에서 야간 소아과 야간 진료하는 데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아예 없. 예, 예. 운영을 좀 했는데 네. 이용률이 좀 되나요? 현재 10월 30일까지 768명이 이용을 해서요. 일일 평균 24명 정도가 병원 진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23명이요. 네. 소아청소년이면 몇 살까지 저기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평균적으로 초등학생 정도까지 네. 중고등학생도 안 돼요? 네, 그거는 초등학생만 하는데도 일일 평균 23명 네. 정도. 저녁 5시 반부터 11시까지. 11시까지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 페이지도 같이 여쭤보면요. 네. 어쨌든 이거 야간 진료하니까 현역 약국이 그 앞에 있는 약국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협력 약국을 한 2-3곳 정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 야간에 운영하는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산한 겁니다. 2-3곳이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이제 시민 편의 입장에서도 시내권에 좀 하나 두고 안성병원 옆에 하나만 두면은 시민들도 이거 야간에 또 자유롭게 그 약국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필요할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병원 진료를 받고 그 진단서에 따라서 약을 약을 처방. 타려고 약국이 필요한 거 예, 아닌가요? 그거 제일 큰 목적은 그렇습니다. 아, 근데 여기 근무약사 인건비도 200만 원씩 3명을 책정을 하셔서 네. 우선 급하다면 한 네. 곳이라도 좀 지원을 이게 한 약국에 지원할 건 아닌 거죠, 근데 그러면? 한 곳은 아닙니다. 아, 그 되도록이면 뭐 그렇게 하시더라도 또 저희 얼마 전에 공공심야약국 조례 발언. 예, 예. 때문에 이제 23시까지 하면 1시까지면 2시간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양쪽으로 좀 예, 공공심야약국 그것도 한 한번 곳, 예, 의원님이 예. 발의한 조례도 검토해서 예. 적극 저희들이 심야약국을 네네.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잘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의사 부족 현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드리는 거네요. 네. 그 인건비는 그러면 원래도 안성에 오고 싶어 하는 게 없는데 네. 지금 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인건비가 더 높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성병원 그 일반 의사하고 그 여기 지금 심야병원 참여하는 의사는 뭐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더라고 의사들 인건비는요. 비슷한 상황이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개씩만 질문.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관실인.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그 244페이지에 있고요. 신규 공직자 교육 활동비라고 그래서 지금 60만 원 해갖고 6개 팀 360만 원을 해놓으셨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보건소 직원들이 이제 간호직 같은 경우는 8급으로 이제 들어오거든요. 이제 들어와서 업무를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급수는 8급인데 근무 경력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직원 위주로 해서 1년에 6번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개당을 했습니다. 아, 그럼 1년에 6번 하는데 몇 분이 그럼 이거는 하시는 건가요, 교육을? 우리 이제 7급 이하 보건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7급 이하 한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전체 보건소 정규직이 87명이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한 69명 정도? 69명 네, 정도요? 7급 이하가. 네. 네, 알겠습니다. 급한 거를,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하려다 보니까 좀 찾게 되는데요. 시간은 계속 가서 마음이 급하네요. 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인데요. 지금 보니까 그 기금 사용해서 하시는 보급 지원인 것 같습니다. 기금 22%, 시비 78%인데요. 지금 심장 충격기를 구입을 30개를 하시고 그다음에 보관함을 27대를 하시는데 네네. 요거 같은 경우 내구 연한이 초과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네. 혹시 이거는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건지 10년이 좀 경과된 다 심장 충격기입니다. 전부 다 예, 예, 그러면 30대가 다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30대가 있는데 그럼 10년이라면 지금 23년도니까 13년도에는 다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한 동시에?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1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0개가 10년이 경과돼 가지고 내년에 새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산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자동 심장 충격기 보관함도 구입을 하시는데 이거는 27대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는 30대 바꾸는 거 때문에 오는 건가요? 그거 이제 같이 오는 건데 세 개는 별도로 다 교체를 해가지고 27대만 그거는 구입하려고 하고. 그러면 심장 충격기를 다른 모델로 하기 때문에 충격기 보관함도 다른 걸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아, 같이 맞춰가지고. 이게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요거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의학관리팀장 정영규입니다. 보통 스탠드형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스탠드형으로요. 그 스탠드형 같은 경우 지금 가격표를 쭉 보니까 조금 높게는 책정은 되어 있는데 이게 조달
단가인가요? 네, 저희가 한 약 16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조달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매월 지금 이제 법에는 매월 지침에는요 매월 1일 정기 점검을. 점검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비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그 관리하고 있는 그 대상에 매월 문서를 발송해서 점검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궁금했었던 건 뭐냐면 이 장비를 보면 장비에 이제 제조일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조일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 제조일자가 우리가 납품을 받을 때 그 날짜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재고를 해서 날짜 차이가 납니까? 이제 물건 납품 받을 때는 실제 그 납품 일자하고 비슷한 거로다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장비 교체를 보는데 이게 뭐 지침에는 이제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조달청에 보면 보통 한 7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7년에서 10년을 보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이제 부속이나 장비에 대해서 이게 사용한 횟수가 얼만큼이냐, 예용 연수가 얼만큼이냐, 그거에 따라 장비 교체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네네. 사용할 때마다 사용한 실적도 다 적어 놓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부속 장비 교체 시 해당 사항은 대장이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한다. 네. 그리고 이제 도난을 위해서 이제 매번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안성 씨는 도난 당한 건 없나요? 아직 신고 들어온 건 지금- 없습니다. 네. 네, 신고 들어온 건 없고요. 네. 네, 그러면 요거 부속 장비 교체할 때 했었던 대장 작성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정기 점검했었던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보시면 제조일자 적혀 있는 게 혹시 리스트업이 되어 있으면 네. 같이 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 사실 때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내용 제조일자 꼭 네. 확인하셔서 예, 납품 날짜하고 가능하다면 같은 걸로 좀 받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저 2개 해서 또 질의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 네네. 더 하면요. 지금 그러면 소아청소년과 진료받고 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약은 현재 시내에 세심당 약국이 10시까지 하고 현재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일단은 지금 이제 시범 운영 기간이라 안성의료원도 이제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내 시장 상가 거기에 있는 세심당 약국이 현재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국 한 곳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렇습니다. 액수를 이렇게 뭐 세 군데로 쪼개지 말고 아예 한 군데라도 해서 좀 더 인건비를 많이 지원해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한 군데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 한번 공고를 해봐가지고 네네. 뭐 두세 차례 해서도 없으면은 일단 한 곳이라도 네네. 이렇게 의원님 인건비를 말씀대로 더 많이 운영을 지원을 하더라도 그 예.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네, 그게 맞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해서 새벽까지 힘들어도 운영을 하는 약국이 있으면 지역에서 명예 약국이라고 해서 홍보도 네. 많이 해주고 네. 시민들 이용도 많게끔 좀 그런 명예스러운 일이라는 저런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284페이지에요. 코로나 위탁 예방접종 시행비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병원에 한번 갔더니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고 가라고 무료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보통 일반인들이 3차까지 맞았잖아요. 네, 대부분 다. 이거는 3차 정도. 지금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1년에 한 번씩만 이제 맞으면 되거든요, 지금은. 아, 이제 앞으로 매년 예, 코로나 매년 코로나하고 뭐 독감 뭐 같이 맞는다 그러는데 이거는 1년에 한 차례씩 맞는 그런 예방 접종 시행비입니다. 그럼 누구나 무료로 그냥 맞을 네네, 수 시민 있는 누구나.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맞을 네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그럼 독감도 예방이 같이 되는 건가요? 이제 지금 이제 권고하기를 독감 예방과 코로나 예방을 동시 접종하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시 접종을 65세 이상 노인분들 보면 동시 접종을 많이 네.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같은 얘기인데요. 네.
279페이지 보면 예방접종 사업이 100% 사업은 좀 예산이 줄었고 네. 뒤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증액됐어요. 네.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방 접종 사업은 이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없고 선별진료소 운영한 곳 딱 3분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앞에 거는. 그다음에 그게 여기는 의료 및 회복비라고 나온 앞에 있는 그 예방 접종사 278쪽에는 그거는 그렇게 돼서 많이 감소가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증액된 거 네, 281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에 감액된 게 2,200이 예방접종 시행비 및 소모품 구입비라고 나오거든요. 네. 이게 예방접종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인 건가요? 팀장님 팀장님. 대답하시죠. 감염병 예방팀장 손효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증액 사유가 어떤 건가요?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량이 많이 늘은 건가요? 그 질병관리청에서 내년도 예산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단가를 3%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단가비 적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뭐 종류가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주사약 단가가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좀 전에 황윤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264페이지에 이 200만 원으로 3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인건비의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시간, 며칠, 일단 단가 저희들의 얼마? 기준은요. 네네. 일단 경기도 그 심야약국 지정업소가 이제 3시간을 하는데 1시간당 3만 원씩 이제 결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더 상향이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10만 원에 3시간인가요? 네, 3시간. 아니 이거는 저기 이제 5시 반부터 11시까지 6시간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총 6시간 정도 되겠네요. 네네. 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해가지고 그러면 요게 세 군데 아니죠. 60만 원이고 이게 하루일 텐데 그러면 날짜 수를 곱하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며칠 근무하시는 거죠? 주 20일? 월화수목금 토요일, 오일, 일요일은 네, 하지 토요일 않고요. 제외하고, 네. 그러면 5일 기준으로 근무, 들어가는 네. 거고요. 네. 그럼 한 300만 원 되시는 것 같은데. 300 정도. 네. 근데 이게 한 곳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한 곳도 이게 참 지금 어렵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다 알아봐도 선뜻 나서서 하시겠다는 그런 약국이 없습니다. 아, 네. 10만 원에 6시간에 5일. 네. 네. 진짜 아까 저기 황윤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운영의 묘를 네. 해야 될 것 적극 같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네. 그리고 한센 피부병 검진 사업인데요. 274페이지요. 2023년도에는 몇 명 정도 지원 사업 실적이 있을까요? 안성시에 현재 한센이 두 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 질환자 지금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네. 해놓으셨거든요. 요거는 이제 네. 한센병만 아니라 그 피부질환 대상자를 안성 시민 대상으로 검진을 해가지고 이 한센병 환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아,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네. 대상은 4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 23년도에는 몇 분 정도 이 검사를 하셨나요? 올해는 아직 금년도예요. 23년도요. 네, 팀장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400명 다 했습니다. 아, 그럼 요거는
어디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 한센 복지협회라고요. 네, 경기 인천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피부과 전문의 2명이 네. 보건소 방문해가지고 네. 당일 접종해서 저기 진료 보고 검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행위료를 받는 겁니다. 그럼 피부 질환자는 그럼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현수막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그 보건소에서 오시는데 저희가 별도로 뭐 선착순이나 이런 건 없이 오시는 분 다 진료를 좀 보고 있는데 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좀 보건소가 협소해서 400명이라는 분이 다 한 번에 오기는 힘들어서 되도록이면 좀 시간대를 좀 나눠서 오시라고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400분들이 일반적으로 피부 질환을 가지신 분 오셔서 진료받으세요라고 한다는 거죠? 네, 홍보가.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한센병으로 하시면 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혹시 네. 283페이지인데요. 감염병 예방입니다. 요게 이제 부기명은 감염병 예방에 관련돼 있는 예방 관리로 단위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감염병인데 진드기 매개의 감염에 관련돼 있는 것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감염병입니다. 전체 감염?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페이지입니다.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가 5만 원씩 해갖고 4명이 6회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자체 기초위생관리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게 몇 시간 정도를 하시는데 5만 원을 받으시는 건가요? 식품안전팀장 조양숙입니다. 일일 4시간입니다. 일일 그럼 4시간으로 해서 4분이 그럼 6번이면 2달에 한 번꼴로 그러면 하시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아니,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절기에 경로당 같은 데를 순회하면서 이제 떴다방이라든가 이런 의료기기 과대 광고나 이런 거 하는 것에 이제 체험방 같은 데 다니시지 말라고 홍보하고 안내하는 겁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그래서 네네. 사실은 식품을 하시는 그렇죠. 약도 식품에 들어가니까요. 네, 건강기능식품 그렇죠? 같은 건강식품을 거를 팔고 계시니까. 이게 그럼 단속이 됩니까? 단속보다는 이제 시니어 감시원들이 다니시면서 일단 홍보하고 안내를 하고요. 조금 이제 그런 체험방이라는 데 이런 데 다니시지 말라고 안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발 좀 이상한 데가 있다거나 이러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지도 단속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318페이지에 관내 출장 여비가 많이 삭감이 된 게 있어서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엽줍니다. 318페이지요. 지금 관내 출장 여비가 23년도에는 한 4,200이었는데 24년도에는 1,764만 원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요게 왜 그런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팀장님 설명할까요? 네, 보건행정팀장 박선욱입니다. 저희가 출장이 올해도 추격에 2천만 원 이상 삭감을 해서 아무래도 좀 출장을 많이 좀 안 나가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다. 예. 출장이 많이 감소된 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습니다. 출장을 갈 일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출장 갈 돈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출장비가 저희가 계속 남아서 이번에 감된 거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 네. 그 이송이라든지 관내 네. 출장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예. 4,200을 하셨는데 이제 전년도 최종 예산 보니까 1,7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비슷하게 지금 맞춰놓으신 네. 거라는 네네네네. 말씀이시죠? 그럼 이게 코로나하고도 관련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여비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이 네, 됐다라고 볼 그래서 수도 있겠네요. 현실에 맞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